안녕하십니까. 로피드 와이드 이진석이라고 합니다. 좀 여기 앉아 있으면서 좀 다소 민망하다는 생각도 좀 했고요. 여기 이제 교수님들도 계시고 또 IT 관련해서 굉장히 전문가들도 계신데 아직 이제 서비스를 시작하는 이제 로피드 와이드 입장에서 그런 발표를 드릴 수 있다는 부분들이 좀 민망하기도 하고 하지만 또 어떤 소중한 시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의 지난 한 2년여 정도의 법률 분야의 IP 저희가 개발하고 또 시장을 진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그런 부분들 경험했던 부분들 그리고 어떤 법률 시장의 어떤 저희가 가졌던 통찰들 그리고 목표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요. 여기 IP 서비스를 준비하시는 분이나 또 법률 시장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한테 작게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담으로 저희 로피드 와이드 어떤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첫 소개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 식구들 소개 잠깐 좀 할게요. 괜찮으시죠? 네. 로피드 와이드는 어쩌면 이제 저희 개발진도 있고 실무진도 있는데 한 5명이 핵심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하고 공동 대표로 있는 오늘 이 자리에 못 왔는데 김성달 대표하고 저희 둘이서 사업적인 걸 많이 개척을 해나가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뒤에서 든든하게 또 이렇게 지켜주시는 저희 회장님 두 분이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이제 이현민 회장님하고 정영기 회장님이 저희 뒤편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또 실무적으로 이동건 본부장이 여러 전반적인 어떤 업무를 좀 관리하고 점검하고 이렇게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뜻깊은 자리에 저희 이제 5명의 어떤 핵심 멤버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좀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법률 분야의 IP 서비스 선행되어야 할 시장의 이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이 주제를 이제 정했던 이유는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이 시장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걸 정말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전체적인 제가 4가지 챕터를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시장의 이해다. 아무리 어떤 좋은 IP 서비스가 있다 하더라도 이 시장에 대한 어떤 통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면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경험담을 한번 정리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로피드 와이드는 이제 지금 법률 시장 개척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스타트업 회사고요. 근본적으로는 이제 국민들에게 어떤 높은 품질의 어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 이 법률 서비스의 어떤 주체는 변호사라는 그런 어떤 관점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의 어떤 법률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활동에 지금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시는 분은 좀 아실 텐데 저희가 사실 논리적 변호사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1년여 정도 논리적 변호사를 나름의 어떤 법률 브랜드로 만들고자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로피드 와이드라는 사명으로 바꾸고 논리적 변호사를 포기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다 연유가 있는데 그것도 오늘 이제 드리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핵심적인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 저희 회사의 어떤 그동안에 진행해왔던 어떤 경험이라든지 통찰이라든지 목표라는 이런 것들은 2가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같이 어떤 좋은 어떤 IP 서비스를 준비하시는 기업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목표하는 시장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고 또 어떤 것들을 이제 간과하지 않아야 되는지 그런 어떤 사업적 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법률 시장은 저희가 참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 시장 오늘 같이 하는 업체들도 기업들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텐데 법률 시장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저희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가지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타이밍적인, 그러니까 시장을 이해하고 시장 진입에 대한 어떠한 그 어, 시간, 언제 진입을 해야 되고 이런 어떤 타이밍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주제로 어떤 타이밍, 그러니까 어떤 시장의 원칙과 어떤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는 부분들을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로피드 와이드의 어떤 지금 사업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전반적인 저희 어떤 정체성과 어떤 상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런 어떤 중장기적인 어떤 사업 목표와 또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어떤 기대, 저희가 그동안 어떤 법률 시장을 공부를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법률 시장을 어떤 기제를 갖고 또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이밍, 제가 양금 신족이라고 키워드를 잡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눈자리 보고 발을 편다. 이런 프로젝트 준비하면서 이 생각 참 많이 했거든요. 눈자리 보고 발을 뻗어야 된다. 근데 이제 조금 근사한 어떤 키워드를 이제 만들고 싶은 거죠. 양금 신족, 이렇게 교수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몰랐어요. 그래서 이 누울 자리 보고 발을 뻗는다를 어떻게 좀 근사하게 표현을 할까 막 찾았죠. 그랬더니 이 양금 신족이라는 그런 고사성어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불 봐가면서 발을 편다. 어떤 근본적인 내용이 무슨 일이나 이제 힘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해가야 한다. 그런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가슴에 와닿고, 그래서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양금 신족이라는 제가 키워드 잡았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시행착오를 했습니다. 핵심적으로 첫 번째는 아까 저희가 논리적 변호사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회사를 이제 준비하면서 우리 나름의 좀 멋진 브랜드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한 이틀 밤을 고생을 하면서 고민하면서 만들었던 이름이 논리적 변호사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 코파운더 파트너 제 친구하고 너무 좋다는 거죠. 논리적 변호사 뭔가 드라마 이름 같고 괜찮다. 그래서 이제 논리적 변호사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아마 지금 검색을 하면 논리적 변호사는 그래도 꽤 많은 활동을 한 활동상들을 이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논리적 변호사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법률 시장의 어떤 보수적인 존재가 한번 되고자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이제 한 달 반 정도 됐을까요? 우연한 게 이제 대한변협에 인사차 한번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명함을 드렸죠. 그랬더니 고개를 갸우뚱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변호사법에 대한 조항을 바로 보내주시더라고요. 변호사법에 보면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에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가 이제 벌칙 조항인 거죠. 이거를 이제 고민을 했어요. 좀 달리 해석하면 또 그냥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게 기본적으로 잘 이해도 안 됐었고, 그러다가 이제 결론을 내린 부분들은 이게 이 법률 시장에서 존재하는 어떤 대원칙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몰랐구나. 이런 거조차도 미리 다 체크하지 못하고 좋다고 1년 동안에 변호사법이 저기 논리적 변호사는 어떤 브랜드를 키우겠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해서 빠르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명이 로피드 와이드로 바뀌게 된 거고요. 이제 로피드는 이제 로우와 큐피드, 그래서 합성어입니다. 로피드 와이드. 그러니까 뭔가 어떤 법률이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딱딱하고 그런 분위기를 조금 친화적으로 좀 바꾸고자 저희가 이제 로피드라는 이름을 이제 만들었고, 와이드 이제 넓혀가겠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제 로피드 와이드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로피드 와이드로 이제 저희 사업을 이제 시작하고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행착오를 말씀드렸던 것, 이런 부분 하나하나도 법률 시장뿐만이 아닌 어떤 목표로 하는 시장이 다 존재할 거라는 거죠. 어떤 원칙이 존재할 것이고 기득권에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존재를 할 것인데 이런 것들을 간과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첫 번째 갖게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어떤 사업 모델이 이제 플랫폼 서비스죠. 이제 많이들 이제 처음부터 구상하시고 저희 이제 플랫폼 서비스라는 부분이 이제 법률 소비자와 변호사하고 원활하게 효율적인 어떤 법률 상담을 하고 또
좀 이제 뭐 디지털 비대면 시대에 굉장히 효율화된 어떤 상담 시스템을 갖추고 또 변호사들도 선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또 거기에 인공지능의 어떤 그런 알고리즘도 짜서 준비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단계별로 이제 시작을 하자.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치명적인 저희가 판단을 하고 이것도 저희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그럼 그냥 주관적인 견해로 이제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플랫폼은 이사국면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한 축에서 어떤 소비자와 공급자가 있고 저희 같은 이제 운영자가 있고 그럼 이제 소비자와 공급자의 어떤 그런 만남이 이제 균형 있게 성장을 하면서 거기에 어떤 수수료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거래가 일어나고 그 수수료를 가지고 운영자는 운영을 하고 이게 정상적인 어떤 플랫폼의 사업 모델이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수수료를 기반으로 해서 이 플랫폼을 지속시키고 성장시키고 근데 아까 논리적 변호사라는 어떤 상표 자체도 변호사법에 위반이 되듯이 법률시장에는 변호사법이라는 대원칙이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분들 너무 쉽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형 법률시장에서는 지금도 여러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래 수수료가 불가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뭔가 좀 저희가 인지를 하면서도 공급자 이제 변호사가 되겠죠. 공급자들을 통해서 어떤 뭐 광고료라든지 다른 어떤 뭐 입점료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해야겠다 하고 노력도 했습니다.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플랫폼 자체의 어떤 본질적인 어떤 가금체의 사업 모델 자체가 조금 이제 다르게 진행이 되다 보면 지속과 성장이 어렵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도 플랫폼 서비스는 물론 시기가 오면은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앞서 제가 말했죠. 이 시장에서는 지금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런 어떤 좋은 IP, 좋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도입은 욕심일 것이고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저희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시장의 그런 원칙 이런 부분들을 더 중시하자 이런 어떤 저희가 깨달음을 갖게 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 제목에서 말씀드린 이 부분들의 어떤 지난 오래 가졌던 저희 어떤 절실함은 굉장히 좀 쉽게 말씀드리면 되게 상처도 있었고 되게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만큼 많은 IP 서비스들이 이루어질 텐데 이런 부분들을 쉽게 생각하지 말자. 어떤 시장을 이해하고 시장을 통찰해야 되고 그런 속에서 어떤 자기네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져가자. 이런 것들을 제가 절실히 느껴서 강조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양근신조, 그러니까 시장을 헤아리고 통찰하고 그리고 기회를 기다리라는 그런 말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너희 뭐냐? 루피드 와이드는 그러면 뭐 하는 회사냐? 제가 이제 저희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드리겠습니다. LC랩이라고 이제 저희가 정체성을 정했는데 로이어 컨비니언스 레버러토리 해가지고 말 그대로 변호사들의 어떤 편의를 연구하는 회사다. 저희가 어떤 법률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고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것이 본질이지만 이 법률 시장에서의 어떤 법률 서비스 주체는 변호사라는 것을 제가 정확히 알게 됐고요. 그러면 일단 변호사들의 어떤 법률 활동을 지속적으로 편의를 만들어주고 효율화시켜주는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루피드 와이드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LC랩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이런 과정이 이제 큰 계기가 있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결심을 좀 해요.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이 시장을 잘못 이해했다. 그래서 제가 원칙을 세우죠. 매일 새로운 변호사를 만나가자. 그게 한 8월인가 7월인가 그랬었어요. 그리고서 제가 매일 새로운 변호사를 만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분들의 한 분 한 분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시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제가 블로그를 썼어요. 그 변호사의 디테일이라는 그래서 변호사들의 가치를 적어갑니다 해가지고 제가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 부분들이 이제 만났던 변호사분들이나 또 주위에 계신 분들이 재밌다, 좋다 이렇게 많이 평가들을 해주면서 조금 그래도 나름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이제 이런
많은 변호사들을 만나가고 제가 정리하고 기록하고 이런 과정에 이 법률 시장을 더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정체성을 이렇게 정하게 된 거고 이제 세 가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인공지능 시스템이 포함된 어떤 리거테크 기반의 어떤 연구 개발. 이건 이제 원래 근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제 언택트 온라인 상담 시스템은 더 고도화를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꼭 어떤 변호사법에 관련되지 않더라도 어떤 변호사 측에서 어떤 저희가 공급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승화시키고자 지금 열심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호사들의 어떤 소송 업무 과정에 그 서류가 굉장히 방대해요. 그래서 이렇게 혹시 이제 변호사 사무실 가시면은 막 이렇게 서류들이 쌓여 있죠. 그리고 변호사들의 가장 큰 업무가 이 서류 보고 정리하고 또 서면 작성하고 이게 가장 큰 일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법률 문서를 이제 디지털화하는 시스템, 이 시스템을 좀 저희 나름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여러 어떤 단체나 기관을 통해서 그 일반인들이 법률 정보를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법률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키오스크 이런 부분들이 개발이 돼서 좀 도처에 좀 설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좀 준비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저희 나름의 어떤 독창적인 생각들이 많이 묻어 있는데요. 오늘 뭐 그 부분들 좀 다 공개해드리기 좀 어려움이 좀 있고요. 또 이런 기회들이 많이 있겠죠. 어떤 상황에 맞춰서 저희 로피드 와이드가 개발되고 그런 모습들을 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그 변호사 또 법률사무소의 어떤 업무 효율화.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그 뭐 기업에서 있는 OA 시스템을 이 법률 환경에 맞게끔 최적화시켜주는 일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뭐 고객 관리 시스템, 또 경영 업무 보조 기술, 또 반복 업무가 여기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반복 업무의 자동화,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OA 시스템을 법률 환경에 맞게끔 최적화시켜주는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로이어 마케팅. 이제 그 변호사의 디테일을 이제 제가 적어가고 막 하면서 만났던 가장 사실 현실적으로 급한 부분들이 또 니즈가 많은 부분들이 마케팅이라고 이제 느꼈어요. 그 변호사분들이 굉장히 또 좀 스마트하시고 어떤 엘리트 계층이긴 하지만 또 일정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본인의 어떤 브랜딩을 하고 마케팅을 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취약하구나 하는 걸 좀 느꼈고 또 그런 니즈가 굉장히 많다는 걸 또 알게 됐죠. 그래서 로이어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강화하자. 좀 어쩌면 또 감사하게도 저희 로피드 와이드의 어떤 구성원들이 이런 마케팅에 근간한 그런 구성 인원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에 좀 경쟁력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근간으로 해서 마케팅 리서치 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볼 때 변호사답지 않은 컨텐츠들이 즐비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좀 변호사다운 어떤 좀 고품격의 콘텐츠를 좀 창출해야겠다. 그래서 좀 준비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을 어떤 다양한 광고 홍보 전략을 통한 어떤 커뮤니케이션 전략 그리고 변호사들이 어떤 개인적인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개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퍼스널 브랜딩 작업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해서 좀 특화시켜서 저희 로피드 와이드가 좀 단기적으로는 이 법률 시장에서 로이어 마케팅 부분을 좀 강화한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 좀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뭐 그 변호사 이런 법률업계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요. 기회가 돼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어떤 변호사들 또 우리 각 단체들 이런 부분들의 어떤 마케팅에 대한 어떤 성장 방안 또 지금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좀 제언을 좀 몇 번 드렸어요. 좀 자랑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을 로피드 와이드는 인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고 계시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어떤 초기의 법률 시장에서 성장하는데 큰 모습이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라고 그러면 이제 그 좀 전에 말씀드리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솔루션을 만들어내고 또 마케팅의 어떤 전략을 세우고 하는데 기업이라는 거는 훗날을 보고만 또 갈 수는 없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동안의 법률 시장을 또 학습도 했고 그래서 어떤 단기적인 어떤 목표를 정하고 또 회사의 어떤 매출도 발생을 시키고 이런 작업들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마케팅에 많이 특화된 부분들을 더 정리를 해서 저희가 로피드 퍼닝로 캠페인이라고 어떤 마케팅에 특화된 어떤 상품, 서비스 이런 걸 이제 다 기획하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대한 슬로건은 아까 사실 로열 라이크란 어떤 변호사답게 변호사다운 이게 저희의 어떤 이 캠페인의 어떤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이 법률 시장에서의 어떤 변호사 마케팅, 법률 사무소 마케팅을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 조금 더 고품격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변호사다운 마케팅을 하겠다, 이런 하자, 뭐 이런 캠페인인 것이죠. 여기에 지금 그 멤버십 이름이 법률 세분화 클러스터 로열 멤버십. 그러니까 조금 법률 분야를 큰 분야에서 약간 좀 세분화를 했어요. 그래서 5개 분야로 좀 나누고 거기에 다 한정이랑 한 10명의 한 변호사씩만 모시고 한 50명 정도의 구성을 가지고 캠페인을 진행을 합니다. 분야를 보면 5개 법률 분야에 이제 10명씩 형사 분야, 민사 분야, 도산 분야, 가정가사, 전문 등록. 다른 부분들은 뭐 일반적으로 다 이해가 되실 텐데 전문 등록, 소수 등록 분야 이게 조금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대한변협에서는 전문 변호사 등록 제도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대한변협에서 정해진 어떤 기준과 규정에 통과한 그런 변호사들이 전문 변호사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부여받게 되고요. 대외적으로 형사 전문이다, 또 이혼 전문이다, 이런 어떤 전문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등록이 되어야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이게 제도가 참 좋다고 사실은 생각을 하고요. 일반인들이 어떤 변호사를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기준이 좀 모호하고 옛날 버릇처럼 그냥 뭐 어떤 정관 변호사들 이런 기준들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변호사들의 어떤 선택의 기준도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 등록 제도는 굉장히 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홍보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돼야 된다 하는 취지로 이제 전문 등록을 생각을 했는데 이 처음부터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이제 기획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생각을 한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특별하게 소수 등록하는 전문 분야가 있어요. 뭐 상속이라든지 뭐 스포츠라든지 엔터테인먼트라든지 그런 어떤 좀 생소한 그런 어떤 분야에 대한 등록하시는 변호사분들이 뭐 한 몇십 명 안 되는 그런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어떤 전문성을 더 알리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어떤 소수 등록 전문 변호사들이랑 그 소수 등록의 전문 등록 부분을 이제 추가를 해서 이렇게 5개 클러스터로 구성을 해서 이번에 이제 시범적으로 50명 변호사님들이 규약을 해가지고 좀 어떤 법률 시장의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일들을 저희가 만들어 가려 합니다. 거기에 이제 첫 번째로 어떤 공신력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전자신문하고 같이 이제 준비를 합니다. 언론상에서 어떤 변호사들의 어떤 활동 모습을 공신력 있게 보여주고자 하는 다양한 행사들을 이제 진행을 하죠. 간담회도 하고, 또 저희가 탐방 인터뷰도 하고, 또 나름의 어떤 좀 프라이드가 부여될 수 있는 어떤 변호인단 위촉도 하고, 시상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떤 저희 클러스터 변호인들이 공신력을 갖출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공신력 프로그램을 이제 준비를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 두 번째로는 이제 고품격 컨텐츠라고 이제 적어놨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지금 그 법률사무소에 사실은 변호사분들이 어떤 그런 포스팅을 작성을 하거나 그러질 못하세요. 기존에 이제 한해 어떤 광고업자들이 이제 들어와서 그런 포스팅 제작을 하고 있는데 조금은 변호사답지 않은 그런 포스팅들이 많다. 그리고 어떤 동영상이라든지 그런 콘텐츠들든지 또 어떤 뉴스 퍼블리싱에서 만들어지는 콘텐츠들이 조금은 좀 아직은 미약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수준 있게 끌어올리는 노력을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하다못해 글을 쓰는 부분도 저희가 이제 로피드 기자단을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작가와 이제 기존의 로스쿨 학생들을 같이 중심에 놓고 로피드 기자단을 구성을 해서 이 로피드 기자들이 법률적인 이해와 어떤 시사적인 것들을 잘 종합하고 또 거기에 어떤 재미를 같이 부여를 해서 글과 영상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고품격 콘텐츠를 가지고 변호사들이 자신 있게 어떤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케팅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저희가 이제 좀 마케팅이 좀 특화되어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저희가 효율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그 조건을 좀 갖추고 있어서 일단 좀 임팩트 있게 광고도 합니다. 그래서 서울 지하철 31개 역사에 한 244개 그리고 전광판 한 8개 이렇게 해서 좀 대대적인 어떤 그런 광고를 전달을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펴가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참여하는 변호사들의 어떤 개개인의 모습들도 이제 일반인들 많이 노출이 되면서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광고들이 대대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또 저희도 이제 온라인 시대 디지털 광고를 단기적으로 트래픽을 일으킬 수 있는 큰 수단이기 때문에 디지털 광고도 이제 진행을 합니다. 키워드 광고도 하고 페이스북, 구글 애들을 통한 어떤 디지털 광고도 같이 진행을 할 것이고 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프라를 통해서 바이럴 마케팅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어떤 커뮤니케이션 행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담을 수 있는 어떤 컨텐츠 플랫폼, 그 일반적인 PC 모바일 속에서의 그 로피드의 허닝로우라고 이제 저희가 사이트를 지금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식 블로그 로피드 기자들이 운영하는 로피드 타임즈 그리고 유튜브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피드의 라디오 해가지고 유튜브 이렇게 세 개 채널이 어떤 컨텐츠 플랫폼 역할을 이제 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이제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자랑도 하고 기대도 하는 부분들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 이제 변호사분들도 이제 오셨어요. 지금 이제 어떤 법률 시장뿐만이 아닌 기존의 어떤 형성된 법률 시장뿐만이 아닌 다양한 어떤 사회, 경제, 문화 쪽의 어떤 그 참여와 그런 노력들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어떤 변호사들의 사회, 경제, 문화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참여 활동 기반을 만들고자 액션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러한 그 클러스터 활동을 통한 어떤 다양한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것들을 가지고 각 변호사들의 어떤 개인적인 극대화된 그런 어떤 그 소기집을 저희가 만듭니다. 그 소기집을 만들어서 다양한 어떤 사회나 방송국도 있을 것이고 언론사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어떤 경제단체, 문화단체들이 있겠죠. 이런 쪽에 저희가 전달을 하고 그래서 이런 변호사들의 우수한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고 어떤 행사나 여러 가지 법률 업무나 이런 것들을 접점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각 구마다 여성 인력 개발 센터가 있어요. 제가 이제 한 달 정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전국적으로 이제 구마다 있는 여성 인력 개발 센터니까는 이제 적지 않죠. 근데 우리나라에 뭐 교육이라든지 치안이라든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복지적인 지원 제도는 참 잘 되어 있는데 사실은 법률과 관련한 복지 제도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법무부 인권지원과에서 진행되는 그 뭐죠 마을 변호사라든지 몇 가지 제도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미약하죠. 그러다 보니 이런 그 단체들에서의 어떤 법률적인 어떤 니즈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이 이런 어떤 변호사들과의 어떤 활동을 통해서 그 법률적인 서비스를 좀 새롭게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여성 인력 개발 센터는 이번에 만들어지는 이 로이어 멤버십하고의 어떤 그런 제휴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법률 서비스를 만들어내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다양한 어떤 사회, 경제, 문화 단체하고의 어떤 접점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저희 이제 로피드 퍼닝로우 캠페인에 대한 이제 모습입니다. 지루하시죠? 네 번째로 이제 이 이야기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익스펙테이션 이건 이제 정말 저희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그 변화는 항상 일어나죠. 어떤 시장이든 뭐 우리 어떤 삶이든 사업이든 변화는 일어나는 것인데 그 변화라는 그 의미를 제가 네이버에서 찾아봤어요. 사물이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해가 또 사물의 어떤 고유한 한도를 넘어서면 사물의 근본적인 질적 변화
즉 새로운 진로의 이행이 일어나게 된다. 결국은 양적 변화에서 질적 변화로의 이행이다. 이게 이제 변증법 쪽 얘기죠. 제가 이제 무슨 뭐 인문학이나 이런 것 쪽에서 이제 뭐 식견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알고 있어서 제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시장을 바라볼 때 이런 어떤 양적 변화에 따른 질적 변화의 그 변화의 모습,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 작년 기사입니다. 등록 변호사 3만 명 시대 개막, 5년 만에 1만 명 증가. 2020년에도 1,750명인가 새로운 변호사들이 배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1,700명에서 2,000명 정도가 앞으로도 배출이 될 거고요. 지금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수의 그 변호사들이 약적 팽창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어떤 이 법률 시장에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법률 시장의 어떤 주체는 변호사들이다. 근데 변호사들의 양적 팽창이 굉장히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설명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슈페터의 혁신이라는 그런 내용들 좀 보면 슈페터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의 내적 변화를 통한 혁신에 의하여 투자 수요나 소비 수요가 자극되어 경제의 새로운 호황 국면이 형성되는 것이며 혁신이야말로 경제 발전의 가장 주도적인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어떤 시장에서 어떤 내적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시장의 어떤 변화 속에서 투자 수요와 소비 수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투자 수요와 소비 수요가 일어나면서 그 시장이 어떤 새로운 호황 국면이 만들어진다. 이게 어떤 슈페터의 어떤 혁신론인데 근거에서 제가 만든 가설입니다. 이건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제 법률 시장을 진입하고 학습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걸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면 법률 시장 내에 변호사들의 어떤 양적 변화에 따른 질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러한 내적 변화를 통해 투자 수요와 소비 수요가 자극되어 법률 시장의 새로운 호황 국면이 형성된다. 그 호황 국면을 우리와 같은 이런 다양한 IP 서비스가 주도하며 사업이 확대될 것이다. 이게 이제 제가 갖는 제 기대라고 했는데 기대이기도 하고 바람이기도 하고 또 이런 기대 속에서 목표를 갖고 저희가 오피드 와이드가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이러한 판단을 또 하게 되는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여기 이제 한국 영화 백년이라고 제가 상징적으로 그려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한 게 96년도에 이제 광고 사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영화 시장을 처음 들여다보고 이제 했었어요. 그게 이제 충무로 영화 시절이었죠. 당시에 그 관객 수가 100만이면 뭐 역사적인 옛날 뭐 서편제 막 기억나시고 하시죠? 그때 100만이 넘으면 이 그 최대 관객 동원이라고 뭐 난리가 났었던 시절이고 또 제작비가 한 10억 정도면 블록버스터다 막 하면서 이슈가 되고 그러던 어떤 충무로 영화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후반, 98년, 99년으로 기억을 해요. 그때 워너브로더스라든지 콜롬비아 트라스타라든지 디즈니 이런 직배사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때 우리 한국 영화계에서 막 난리가 났었어요. 이제 뭐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뺏긴다. 그리고 이제 그런 조짐이 막 있는 과정에 그 당시에 일신창투나 미래창투나 이런 쪽에서 큰 자본들이 영화 시장 쪽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투자 수요가 투자 자금이 투자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영화 시장에 이제 자본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목격을 한 게 복합관이 생겼죠. 그 예전에 다 기억나시겠지만 그냥 단위 스크린이 있었던 그런 개봉관에서 거기에 이제 복합관이 생기고 거기에 어떤 문화적인 요소들이 있는 어떤 멀티플렉스가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지금 올해를 한번 보시자고요. 한 10여 년 20여 년 지났는데 지금은 관객 수가 1,000만이 된다고 해서 뭐 대단하지 않아요. 사실 이제 1,000만이 넘는 영화도 이제 많고요. 그리고 제작비 100억 한다고 해서 그것도 뭐 블록버스터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단순 수치를 보면 어마어마한 시장이 된 거죠. 그 이유가 그 당시에 어떤 저는 제가 이제 목격을 했던 투자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어떤 그 영화에 대한 어떤 소비 수요가 이제 자극이 되고 그러면서 급격하게 영화 시장이 커져가는구나 하는 거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 이제 경험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 영화 시장하고 법률 시장하고는 다르겠죠. 괴리감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하지만 시장은 반드시 변화하고 있고
또 이 법률 시장에서의 어떤 그 변화의 조짐들이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선행된 이런 영화 시장처럼 어떤 법률 시장도 굉장히 큰 호황 국면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런 아까 우리 국장님하고도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IP 서비스가 더 확대되고 또 이게 성장되고 있는 데 있어서는 그런 IP 서비스가 제공되고 또 사업화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시장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겠죠. 법률 시장이 그런 시장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우리 이런 뭐꼭 목표 시장이 법률 시장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런 시장에 대한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IP 서비스의 그런 부분들을 더 강화하고 또 그런 어떤 시장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서비스 기술들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시기를 기다리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좀 빠르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제 아까 이렇게 앉아서는 좀 재밌게도 이야기 좀 하고 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좀 저희 이제 기본적인 로피드 와이드의 그동안의 어떤 법률 시장에서의 어떤 개척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경험 그리고 우리가 가졌던 어떤 생각들 그리고 앞으로 목표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오늘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다양한 어떤 여러 가지 기획을 좀 하고 있고요. 네트워크를 많이 넓혀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떤 법률 시장에 관련된 어떤 목표로 하는 좋은 어떤 기술을 가진 기업들하고의 어떤 교류와 또 협력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법률 어떤 서비스를 필요하는 어떤 사회 경제 문화 단체하고의 어떤 저희하고의 어떤 네트워크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근본적인 어떤 서비스의 어떤 강화를 하는 부분, 연구 개발을 하는 부분은 지속적이 당연히 해야 하겠지만 이런 다양한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면서 저희가 갖고자 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저희 로피드 와이드를 기억해 주시고 어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같이 포옹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도 주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